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으로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전망입니다. 미세먼지를 제외하면 전국이 맑겠고 한파도 물러나면서 서울 낮 기온은 영상 5도로 비교적 높겠습니다.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생태 통로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동물의 이동이 없는 곳에 생태 통로를 만들거나 필요한 곳에는 설치되지 않는 식인데 보여주기식 행정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국내 유일의 과학 전문 방송 YTN 사이언스의 유튜브 채널이 지상파 유튜브 채널을 제치고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프로그램 품질 점수도 5년 동안 꾸준히 오르며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7일 월요일 사이언스투데이입니다. 한파가 물러나자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오늘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치솟겠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내륙 오염물질의 중국발 스모그가 가세하면서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까지 오르고 미세먼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를 제외하면 오늘은 전국이 맑겠고 서울 낮 기온이 영상 5도로 예년보다 2도 정도 높겠습니다. 정부가 미세먼지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2020년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예보 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서울대, 안양대, 미국 휴스턴대 연구원들의 공동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예보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 예보 시스템은 지수 적중률을 90% 이상, 나쁨 이상의 고농도 감지 확률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생태 통로 조성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동물이 없는 곳에 통로를 만들거나 정작 필요한 곳에는 설치되지 않는 식인데요. 심지어 생태 통로 바로 옆에 발전소 건설을 허가하는 바람에 야생동물 서식지가 아예 사라진 곳도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삼척 7번 국도, 비탈면을 깎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지난 7월부터 야생동물 이동을 돕는 육교형 생태 통로를 짓는 겁니다. 세금 30억 원이 투입됩니다. 환경부의 백두대간 생태 통로 복원 사업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몇백 미터 떨어진 이면은 황량한 벌판으로 변했습니다. 2만 제곱미터가 넘습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짓고 있는 겁니다. 환경 영향 평가를 내준 곳은 생태 통로 복원 사업 계획을 만든 환경부입니다. 생태 통로에 대한 내용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쪽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은 상황이죠. 발전소 공사가 시작된 뒤 주변 야생동물 서식지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생태 통로를 만들어봤자 움직일 동물이 없는 셈입니다. 게다가 이 일대는 생태 통로를 대신할 시설도 이미 많습니다. 생태 통로 설치 장소 바로 옆에는 야생동물이 도로 아래로 충분히 다닐 수 있는 이런 터널형 박스가 이미 2개나 있습니다. 동해 백봉령 정상 부근 42번 국도. 이곳은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국토부가 야생동물이 차에 치여 죽는 이른바 로드킬 방지 울타리를 설치했습니다. 길이만 1km에 이릅니다. 하지만 도로 사이를 잇는 생태 통로가 없는 상태에서 울타리만 설치하다 보니 오히려 야생동물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엇박자 행정은 구조적인 문제의 탓입니다. 국토부와 환경부, 지자체 사이에 야생동물 보호시설 사전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진짜 야생동물을 위한 위치에 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생태통로를 이용도 안 하고 펜스 때문에 생태단절이 된다는 것은 야생동물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예산 수십억 원이 들어가는 생태통로. 하지만 주먹구구식으로 설치하면서 동물을 위한 통로가 아닌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구조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활강 경기장 복원을 놓고 강원도와 정선군 측이 존치 주장을 계속하자 산림청이 다시 한번 철거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산림청은 강원도 측이 복원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연말 이후 계획대로 행정적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천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도 정선군과 평창군에 걸쳐 있는 가리왕산은 활강 경기장 건설 대상지로 선정 단계 때부터 논란이 일었습니다. 산림 유전자 보호구역인데다 워낙 산림 생태계가 잘 보존된 산이어서 환경 파괴가 우려됐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 한시적으로 개발한 뒤 올림픽이 끝나면 원상태로 복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가리왕산은 예외적으로 산림 유전자 보호구역 해제, 산지 전용 협의, 국유림 사용 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활강 경기장으로 개발해 무사히 올림픽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강원도는 동계올림픽이 끝난 지 10달이 지났지만 당초 약속한 전면 복원 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남북한 동계 아시안게임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곤돌라와 도로 등 경기시설을 존치하겠다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가리왕산 활강경기장은 올림픽 이후 산림 복원을 전제로 시설된 만큼 강원도는 이제라도 사회적 약속이자 법적 의무사항인 전면 복원에 적극 나설 것을. 강원도는 산림청의 독촉과 국무조정실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원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강원도에 대해 오는 21일까지 전면 복원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국유림 사용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연말 이후 법에 따라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YTN 천상규입니다. 파리 기후변화협정의 구체적 이행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상세 규정이 진통 끝에 채택됐습니다.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열린 제24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190여 개 참가국 대표들은 현지 시각으로 15일 밤 마라톤 협상 끝에 파리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상세 규정 채택에 합의했다고 로이터와 AP 등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파리 협정은 교토 의정서가 만료되는 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 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지난 2015년에 채택된 것으로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에 비해 1.5에서 2도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2주에 걸쳐 열린 이번 총회는 파리 협정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규정집을 만들기 위한 회의로 탄소 배출 감축량 산정 방식 등을 놓고 합의에 진통을 겪어왔습니다. AP통신은 이날 채택된 최종 합의에 각 나라가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안 이행을 보고하는 방식과 재원 조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우주항공 기업의 유인 우주 비행선이 처음으로 우주 공간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거액이 들지만 우주여행을 해외여행처럼 즐길 수 있는 시대가 성큼 다가온 겁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모하비 사막에서 항공기 2대가 유인 우주 비행선을 한가운데 싣고 날아오릅니다. 우주선은 13,700m 상공에서 항공기들과 분리돼 우주 공간으로 향합니다. 미 항공우주국 출신 2명의 비행사를 태운 스페이스십 2는 상공 51.4마일, 82,700m까지 올라갔다가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상공 50마일은 대기권과 우주 공간이 구분되는 최소한의 높이입니다. Spaceship Unity, welcome to space. Copy base, $1 million view. 영국의 괴짜 부자 브랜슨 회장이 이끄는 버진 갤럭틱은 2011년 미국의 우주 왕복선 프로그램 종료 이후 처음으로 우주 공간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민간 기업의 유인 우주선 우주 비행도 처음입니다. So it was the first commercial spaceship company to put people into space and a historic day. So Virgin Galactic and all the team who work here can be proud of themselves, I think. 시행착오를 거쳐 14년간의 노력 끝에 첫 성공을 거둔 이 회사는 6명이 탑승하는 민간 우주여행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0분간 우주를 구경하는 비용은 약 2억 8천만 원인데 이미 600여 명이 신청했습니다. 이번 비행을 계기로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와의 우주여행 3파전이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국민 중심에서 원자력 안전 기준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개혁 의지를 밝혔습니다.
엄재식 신임위원장은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난 5월 라돈 침대 사건 이후 국민들은 원자력 안전 현안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을 원하고 있다며 원안위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운영 방식을 개방과 소통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엄 위원장은 국민과의 소통 업무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원자력 안전에 관한 모든 정보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정보 공개 관련 법률안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후 원전 정지와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등과 같은 원자력 안전관리의 미래 수요 부분도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내 유일 과학 전문 방송인 YTN 사이언스의 유튜브 채널이 지상파 유튜브 채널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높은 콘텐츠 품질과 쉬운 과학 지식 전달 면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양혜영 기자입니다.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든 누리호 시험 발사체의 발사 당일, YTN 사이언스는 국내 방송으로 유일하게 성공 현장의 생생함을 TV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쉽고 재미있는 과학 소식을 전하는 YTN 사이언스가 유튜브 채널 평가에서 지상파 3사보다 높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유튜브 동영상 만족도에서 YTN 사이언스가 76.2점으로 가장 높았고 YTN이 73점, 지상파 3사는 70점에 그쳤습니다. YTN 사이언스의 동영상 만족도를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 콘텐츠 품질과 쉬운 핵심 전달 부분에서 75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설문 응답자의 40%가 과학 정보를 얻기 위해 온라인을 이용하는 상황에서 YTN 사이언스의 유튜브 콘텐츠 경쟁력이 매우 강하다는 겁니다. 기존의 방송사들이 TV 위주 혹은 온라인에서도 조금 더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매체 위주로 접근을 했다고 한다면 YTN 사이언스는 이 새로운 매체 시장, 새로운 환경에서 좀 더 여기에 오픈된 자세로 좀 더 활용을 한다는 의미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과학 정보와 지식을 얻고 싶어 YTN 사이언스를 시청한다고 답했으며 프로그램 품질 점수는 74.3점으로 지난 5년 동안 꾸준히 높아졌습니다. 과학기술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믿을 수 있는 방송이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87.8%였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한 사람도 85.8%에 달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한국갤럽이 3개월 이내에 YTN 사이언스를 시청한 경험이 있는 전국 15살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YTN 사이언스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투자 규모가 6년 연속 세계 4위를 유지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ICT 분야 R&D 투자는 268억 8천만 달러로 투자액을 공개한 2012년 이후 6년 연속 4위를 기록했습니다. 1위는 1,673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한 미국이며 중국과 일본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R&D 투자 세계 1000대 기업에 포함된 국내 기업 수는 28개로 지난해보다 2개 줄었으며 이는 세계 5위 수준입니다. 기업별로는 미국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이 166억 3천만 달러를 투자해 3년째 1위를 유지했으며 160억 6천만 달러를 투자한 삼성전자가 2위를 기록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24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기후기술센터 네트워크 이사국으로 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후기술센터 네트워크는 UN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간 기술 협력을 지원하는 국제기구로 이사회는 기후기술센터 네트워크 조직 운영과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기술 지원 등을 심의 평가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이 앞으로 2년 동안 이사로 활동하며 기후기술센터 네트워크의 연구개발 지원 정책 수립 등에 참여하게 됩니다.
지난주 연구비 횡령 의혹을 받던 카이스트 신성철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이 유보됐습니다. 이로써 비위 의혹을 놓고 곽희정 통부와 신 총장이 벌이던 팽팽한 대립은 일단락됐는데요. 하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입니다. 오늘 오후 4시 사이언스투데이에서는 신 총장의 연구비 횡령 의혹에 대해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